여러분, 올해 초에 그 일본의 이중 가격제 관련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화면에 보이는 소위 말하는 인바운드 덮밥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 가격이 16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 쪽에서 이 이중 가격제가 최근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새로 알려드릴 정보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 주 소재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이중 가격제라는 건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식당이나 관광지의 사례가 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중 가격제가 이제 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아무래도 여러분 다 아시는 슈퍼엔저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소비력은 낮아지고 반면에 외국인은 일본에서 그만큼 돈을 더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의 박탈감을 고려해서 가격에 차별화를 두자, 현지인에게 좀 더 할인 혜택을 주고 외국인에게는 좀 더 많은 지불 의사가 있으니까 그만큼 받자라는 게 이중 가격제라는 거의 개요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갑게 들리는 소식은 아니었어요.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 가서 뭘 살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원가보다 비싸게 돈을 내는 걸 우리는 바가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것이 여행자로서도 또 관광이나 여행을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식으로 내놓은 정책도 전혀 아니고요. 또 현지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관광업자나 요식업자, 이해 당사자는 정작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 차별 논란으로 해서 어렵게 불붙은 관광 산업이 다시 침체될까봐 그런다는 겁니다. 국내 언론들은 굉장히 좀 이거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단신으로 짧으면 1분, 길면 3분 정도의 보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찾아보다 보니까 관련 보도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중 가격제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장사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입장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조사해 보면은 2월달과 7월달이 있는데 2월달에 비해서 7월달, 그리고 최근이죠, 훨씬 더 많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더 비싼 가격 내는 거 우리는 찬성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현지인들은 그만큼 상대적인 할인 혜택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연초에 조사했던 것보다 일반 그 시민들도 이거를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에다가 이중 가격을 허용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 시민들도 이중 가격을 외국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건 문화 관광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연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거는 찬성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렇게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30% 미만입니다. 찬성 비율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식당에서 가격 차별하는 거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 5월에 그 MBS라는 언론에서 다룬 뉴스에서는 오사카의 그 텐진바시 상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수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격 차별이 외국인 차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지금은 엔저이지만 고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합리적인 의견이죠. 오버 투어리즘이라서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오니까 가격 올리자라는 의견에 상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런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세 같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 차별을 하는 게 본인들 이미지에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MBS 뉴스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7월 12일에 다룬 내용인데요. 이 두 언론에서 동일하게 다룬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올 4월 달에 오픈한 해물 바이킹 하마야키 BBQ 타마테바코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인데요, 해물
뷔페입니다. 그 두 뉴스에서 왜 이 레스토랑을 동시에 언급을 했느냐, 이 식당이 애초에 오픈할 때부터 외국인에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용 가격은요, 음료까지 포함해서 그 무제한 뷔페가 7,600엔대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나 제일 외국인은 거기서 1,100엔이나 할인된 6,500엔대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10,000원 정도 가격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식당 가격 차별을 중심으로 저는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8월 30일 날 이중 가격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광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이중 가격제가 차별인가 아닌가 이런 여부를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로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단지 외국인인 것만을 이유로 같은 서비스나 같은 상품의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 이거 불법될 수 있다. 내가 외국인인데 현지인과의 가격 차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환불해줘라거나 아니면 정신적 고통이 있으니까 위자료를 내놔라고 했을 때 가게 측이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판례도, 유사한 판례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가격 차별이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면 외국인 메뉴판을 도입한다거나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우리는 인재를 두고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외국인만을 위한 비용 지출을 한 게 있다면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외국인으로부터 특별 가격을 받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타마테바코처럼 그냥 같은 서비스에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외국인만을 위한 메뉴를 따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개별 식당들의 역량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식당들을 위주로 외국인만을 위한 메뉴판을 컨설팅해주는 회사나 플랫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에 저는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저에게 얼마 전에 홍보 좀 해줘 라고 제안이 왔던 서비스도 바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하게 된 거예요. 물론 협업은 못하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보시는 뭐 타베로그라던가 아니면 국내 플랫폼이라던가 이런데 동일한 레스토랑이 입점을 해 있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해당 플랫폼이 훨씬 비싼 가격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클룩에서 제가 그냥 사포로 미슐랭 이렇게 검색한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클룩이나 트리플 같이 국내외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뭐 유명 식당들 이렇게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가격,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 그 식당 이름 한 번만 검색을 해도요, 그 식당의 각 단품 메뉴 가격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구글 지도에서도 역시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사이트에서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버리고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이 내는 가격과 우리가 낸 가격을 1대1로 비교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싼 레스토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이세끼 런치,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이 단품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지도 않고요. 거의 세트 메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비싼 레스토랑일수록 뭐 벽에다가 가격을 써놓거나 하지 않죠. 메뉴판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간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과연 현지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달라 해가지고 뭐 확인하고 아니면 뭐 거기서 차액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플랫폼에 입점하는 많은 레스토랑들이 앞으로 동일한 전략을 취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해당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현지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별도의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플랫폼들한테 유통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법적 검토를 했던 것처럼 외국인 차별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고급 레스토랑의 특성상 예약이 안 되면은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겪는 예약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별도의 가격과 메뉴를 조언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서비스가 당연히 너무 유용하고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 그 삿포로 여행 그 컨텐츠에서 한번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 과거에는 호텔 컨시어지에서 어느 정도 언어 장벽이라던가 예약 문제를 좀 해결해 줬던 호텔 서비스의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비싼 레스토랑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보시는 메뉴판은 그 저가형 체인으로 유명한 여러분 요시노야 아시죠? 요시노야도 이미 인바운드 메뉴판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모든 요식업계에 걸쳐서 외국인만을 위한 메뉴가 따로 생겨나고 가격 책정도 따로 된다라는 가능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엔저라고 싸다고 일본에 갔던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7월 10일 날 슈에이샤라는 일본의 한 매체에서 명예 교수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중 가격제는 결국 관광국 국가로서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장기적인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들의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거나 상인들 같은 경우는 내 가게의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중 가격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SNS가 정말 많이 발달됐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가게 평판들은 웹상에서는 언어의 벽을 순식간에 넘어서 확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게 그 해당 가게에 대해서는 집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행 트렌드인데요. 최근의 여행자들의 소비 트렌드는 의도적으로 여행자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식당이나 공간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다니는 로컬 장소를 찾는 그런 여행이 지금 트렌드인데요. 이런 현지의 생활 감각을 피부로 느끼고 싶은 관광객에는 외국인용 전용 서비스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 전용 서비스를 갖춘 곳은 장기적으로는 똑똑한 여행자들은 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가격이 침투할 경우에 현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이중 가격이 정착을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오버 투어리즘이 이 이중 가격제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상점들은 거꾸로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일본인을, 현지인을 배제하는 역차별이 나올 거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관광지의 물가는 외국인 베이스의 물가로 자리가 잡히면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현지인들의 생활을 거꾸로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가격제라는 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의 반발이라던가 특정 국가의 이미지 저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지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여러모로 참 무릎을 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한국도 최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같은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우리도 굉장히 목 좋은 곳에 있으니까 한탕 해보자라고 해서 만약에 외국인들한테만 비싼 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일본을 가게 된다면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트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예약은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전용 가격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현지 음식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가격을 더 내거나 그렇게 내려고 설계된 레스토랑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혹시 최근에 일본에서 외국인 전용 가격으로 좀 식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또는 그런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히치하이커 TV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